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입니다. 국가공인시험에서 장애인 시험 편의 제공이 주최 기관별로 달라 시험에 응시한 장애인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장애인 제도 개선 솔루션이 표준적인 규정 지침을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박정인 기자입니다. 최근 공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뇌변변 장애 2급 A씨는 이 해당 기업이 국어 능력 인증 시험을 가산점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알고 해당 시험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A씨는 시험 주최 측에 신체적 마비 증상이 있어 시험 시간 연장을 요청했지만 이 주최 측은 A씨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최근 장애인 수험생들이 국가 공인 시험을 볼 때 시험 편의에 대한 표준적인 지침이 없어 곳곳에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 제도 개선 솔루션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국가 공인 시험에 대한 표준적인 장애인 시험 편의 규정 제정을 요청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루션 측은 민간 자격 공인 시험에서도 장애인 편의 제공 현황이 심사 기준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얼마 전 교육공무원 임용시험 2차 면접에서 장애인 편의 제공을 받지 못해 탈락한 수험생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장애인 편의 제공에 대한 부분이 제각각인 국가공인시험, 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표준적인 규정 지침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주문했습니다. 한국장총은 국회의 장애인 고용 의무와 관련된 법안 처리를 앞두고 2019년까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장애인 공무원 정원을 3.4%까지 고용하는 것을 담은 정부안에 대해 장애계가 지난해 민간기업에 요구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3.5%인 점에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장애인 고용촉진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장애인의 고용 상황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며 장애인 고용률의 향상은 장애인 복지 예산의 감축과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의무 고용률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고교 무상 교육 사업으로 내년에 2,461억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교육부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에게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 주요 사업비 설명 자료에서 고교 무상교육 지원 사업으로 인한 이 같은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설명서에 따르면 고교 무상교육은 대규모 재정 소요가 발생하고 중앙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전국 단위 사업이라며 국고예산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난해에도 교육부는 고교 무상교육 사업으로 2,420억 원을 편성해 줄 것을 예산 당국에 요구했으나 세수 부족 등을 이유로 거절된 바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노숙하던 장애인들을 데려와 함께 생활하며 앵벌이를 시킨 60대 남성 김모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은 김 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지체장애인 3명을 지하철역에 차량으로 데려다주고 구걸하게 한 뒤 매일 각각 3만 5천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행위는 분명 비난할 가능성이 있지만 피해자들이 김 씨의 행위가 자신들의 처지에 대한 공감과 호의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선처를 적극적으로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가의 사회복지 제도만으로 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어려운 현실에서 김 씨의 행위는 서로 의지하며 각자 역할을 분담하다 부득이 행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전했습니다. 세계 170여 개국 2만여 명이 참가하는 2015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앞두고 이 대테러를 대비한 종합훈련이 실시됐습니다. 긴급한 테러 현장에서의 훈련은 순조롭게 진행됐지만 아쉬운 점 또한 있었다고 합니다. 양예슬 아나운서입니다. 수류탄이 터집니다. 도시가스가 누출됩니다.
119 구급대가 출동하고 인명대피를 유도합니다. 2015 광주학예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맞아 대테러 종합훈련이 주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폭탄 방화, 도시가스 폭발 등 연쇄다발 테러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됐으며 화학, 방사선 측정 분석 차량 등 30여 종의 장비가 동원됐습니다. 안전하고 성공한 대회를 통해서 국민이, 시민이 더욱 국가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갖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이 오늘의 훈련은 정말 늠름했습니다. 대테러 종합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대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동 속도가 느린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위한 대응책은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세계인이 우정을 나누게 될 광주 유대회. 약자층을 위한 안전대비 또한 강화시켜 경기장을 찾는 모든 이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광주에서 복지TV 뉴스 양예슬 아나운서였습니다.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이 오는 27일부터 인상됩니다. 종류에 따라 150원에서 400원까지 오르고 일부 차량은 오전 6시 30분까지 운행하는 버스에 대해 조조 요금제를 적용키로 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오는 27일 새벽 첫 차부터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이 인상됩니다. 교통카드 기준 일반형은 150원이 더해진 1,250원, 좌석형과 직행좌석형은 2,050원과 2,400원으로 각각 오릅니다. 이번 인상은 지난 2011년 요금 조정 이후 3년 6개월 만에 이뤄진 겁니다. 올해 도내 시내버스 운송소지 적자 발생 추적액은 2,228억 원. 경영난에 허덕이는 버스업계엔 희소식이지만 버스를 이용하는 도민들에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 타니까 별론데 매일 타는 사람들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이런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현재 일반형과 경기순환버스에 적용 중인 거리비례제를 좌석버스에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직행좌석형 버스 승객을 대상으로 조조요금제를 시행합니다. 새벽 첫 차부터 6시 30분까지 이용하는 승객에겐 기본요금 인상분 400원을 할인해주는 겁니다. 도는 조조요금제가 요금 부담을 줄이는 한편 광역버스 좌석제 정착에도 도움을 줄 거란 기대입니다. 버스 요금 인상을 통해서 우리 그 버스 업체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경영 악화에 대한 거에 대한 해소와 운수정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이 밖에 도는 2층 버스를 도입하고 심야버스 운행을 확대하는 등 버스 서비스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소연입니다. 도심에 사는 어린이들은 자연을 체험할 기회가 많지 않은데요. 서울 노원구가 어린이들에게 자연을 경험하고 쌀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기 위한 친환경 쌀 생산 체험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최원미 기자입니다. 상계구동에 위치한 상원초등학교에서 친환경 쌀 생산 체험 행사가 열렸습니다. 학교 안에 벼를 직접 키울 수 있는 벼 체험포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농업에 대한 체험과 지식을 제공하고 농업과 농촌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벼 농사를 좀 1년 동안 쭉 해보면서 그걸 관찰하고 그러면 벼를 관찰하고 그러면은 훨씬 그 벼의 소중함이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자기네들 해본 것에 대한 그 의미를 좀 느껴보는 시간. 모심기부터 도전까지 쌀 수확의 전 과정에 대해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준비된 벼 체험포에 직접 모를 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친구들이 이렇게 일하는 거 보고 저도 쌀을 그냥 밥 남기지 말고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번 행사는 학생들의 교과 과정과 연계해 책으로만 보아왔던 쌀 수확 과정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벼 심기를 들으니까 더 벼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고요. 수업 들으니까 재밌고 신기했어요. 친환경 쌀 체험 행사를 통해 어린이들이 도심 속에서 자연을 경험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만들어졌습니다.
복지TV 뉴스 최원미입니다. 광주시 장애인 체육 선수들의 스포츠 열전인 제8회 광주시장기 장애인 체육대회가 지난 16일 개막한 가운데 오는 27일까지 펼쳐집니다. 광주시 장애인 체육회는 전문 체육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장애인 체육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모으고자 지난 2008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8개 종목에 387명의 선수단이 참가했으며 특히 이번 대회는 10월 강원도에서 열리는 제35회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광주시 대표 선수 선발전을 겸하고 있습니다. 한편 윤장현 시장은 개회식에서 이번 대회가 희망과 도전의 한마당이자 우정과 화합의 축제로 치러짐으로써 장애인 체육 활성화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관련 정보를 외국인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 메르스 한라인의 다국어 서비스를 19개 언어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다국어 서비스가 제공되는 언어는 벵고러, 우르두어, 크메르어, 미얀마어, 스페인어 등을 포함한 총 19개 언어입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지원하는 시각장애인 태권도 교실이 올해 12월까지 운영됩니다. 시각장애인 태권도 교실은 시각장애인 대상 태권도 보급 및 태권도 시범단 구성을 위해 운영되며 참가 대상은 강원 명진학교, 인천 해광학교, 대구대학교로 총 3곳입니다. 경남도가 시군과 함께 장애인 복지 바우처 사업 제공 기관 종합 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점검은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며 시군 담당 공무원 60명을 투입해 180개 기관을 점검하게 됩니다. 점검 내용은 제공기관 지정 등록 기준 준수 여부와 사업 운영 실태, 바우처 결제 부정 부당 청구 여부 등이며 점검 결과에 따라 행정지도와 수사기관 고발 등을 할 계획입니다. 전남 최초 장애아동 전담 어린이집인 베타니아 공동체가 2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과 가족, 후원자, 지역 주민 등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생태와 생명, 나눔과 섬김, 다름과 같음에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정신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한편 베타니아 공동체는 특수 어린이집, 주간 보호시설 작은 나루, 아동발달 지원센터, 한국숲학교 연구소, 사회적 기업 에코 베타니아를 운영하는 생태통합 보육기관입니다. 미리 보는 장애인 신문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최근 국가 공인 시험은 예전보다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졌는데요. 그런데 장애인 수험생들이 국가 공인 시험을 볼 때 많은 혼란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장애인 시험 편의에 대한 표준적인 지침이 없기 때문인데요. 오늘 장애인 신문 1면 기사에는 이와 관련해 장애인 제도 개선 솔루션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이 국가 공인 시험에 대한 표준적인 장애인 시험 편의 규정 제정을 요청하고 이 민간 자격 공인 시 장애인 편의 제공 현황을 심사 기준에 포함할 것을 건의했다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이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의 여파로 인해서 장애계 주요 행사들이 곳곳에서 일정이 바뀌고 있는데요.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이 이달 개최 예정이었던 장애인 기능 경기대회를 연기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적장애인 기능 경기대회는 오는 23일 개최해서 다음 달 20일로 연기되는 것으로 일단 결정이 났고, 지방장애인 기능 경기대회는 이달 23일 개최해서 다음 달 22일로 열리는 것이 확정됐다는 뉴스입니다. 특히 내년 3월에 프랑스에서 국제장애인 기능올림픽 대회가 열리는데요. 이와 관련한 공단의 입장도 발표가 됐습니다. 국가대표 선발전과 관련해서 다음 달 11일로 일단 대회를 연기한 가운데 이번 달까지 메르스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해서
이 다음 달에도 불가할 경우에는 전국 장애인 기능 경기 대회 시 병행 개최를 검토하겠다고 공단은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장애인 신문이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시간, 오늘의 영상 함께 보시죠. 메르스와 힘겹게 싸우는 환자와 의료진. 사회 곳곳에서 이들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함께 힘을 합쳐 응원해보는 건 어떨까요? 힘겹게 병마와 다투고 있는 환자들의 완쾌와 그리고 메르스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의료진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그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